예, 관광학 개론 12주차 맞죠?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이요. 첫 번째 동영상 학습과 관광행동, 성격과 관광행동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지각과 관광행동. 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는 건 뭐냐면 성격, 지각, 학습, 이게 심리학과나 그런 데는 각각이 거의 한 학기 과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2학년에 가면 지금 행동이기 때문에 관광객 행동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학기 내내 관광객 행동에 관한 것만 배우죠. 우리 과의 이봉구 교수님하고 아마 여러분이 수업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배우는 지금 관광학 개론 시간에 이걸 맛보기로 살짝 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왜 개입을 하는데 그런 거를 내가 개입을 해서 뭔가 더 관광하게끔 만들고 관광에 유리하게 관광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게끔 만들자는데 제 강의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동기와 관광행동. 동기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야, 너 관광학과를 지원한 동기가 뭐야? 그런 말을 하죠. 동기도 딱히 동기가 뭔데? 동기를 설명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야, 학생은 관광과에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라고 묻죠. 근데 자, 밑에 봅시다. 201페이지 맨 하단에 동기, 모티브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엇인가 하도록 하는 의미. 즉 관광과에 지원한 동기가 뭐냐? 제가 여행을 다녀보니까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알면 놀러다니면서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를 알면 그 동기를 유발을 시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제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거 저런 거에 관심을 갖게끔, 관심을 갖는 행동을 하게끔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죠. 심리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리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럼 야, 심리학은 기본이다. 그 정도는 알아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관광 분야에서 성공의 질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누군가는 교수 말에 혹해서, 누군가는 교수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면 뭔가 있을 것 같다 하고, 누군가는 도서관에 갈 거고, 아까 그랬죠. 도서관에 가서 빌린 책 한 권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게 누구한테는 동기 유발이 되고 누구한테는 전혀 동기 유발이 안 될 수도 있고, 즉 관광 행위를 하게끔 동기 유발을 시키는 거죠. 됐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하면 쉬워져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욕구, 동기 나오는데 욕구 부분만 오늘 설명을 할게요. 욕구 부분에서도 욕구가 뭐냐? 욕구. 인간에는 욕구가 있죠. 기본적으로 수면욕, 자고 싶은 욕구, 식욕, 먹고 싶은 욕구, 성욕, 이거는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 욕구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야.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배가 고픈, 여기서도 구별을 안 해놨거든요. 욕구, want하고 요구, needs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뭉뚱그려서 욕구만 갖고 설명을 할게요. 인간의 욕구를 알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상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면 그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즐기러 올 거 아니에요. 맞죠? 사람들이 요즘은 등산을 좋아한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그걸 즐기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 뒷산 그런 데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가볍게 등산을 할 수 있는 레깅스나 그런 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또 요즘은 캠핑에 대한 욕구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요즘 하는 거는 캠핑장. 원래대로라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조경학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경학과 때 저희 교수님 중에 안봉원 교수님이라고 계셨었거든요. 그분하고 대학원 때 프로젝트를 한 것 같아요. 경기도의 한 산에다가 오토 캠핑장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오토 캠핑장을 만든 이유는 교수님이 이제 그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신 거죠. 요즘은 대부분의 가정에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동차를 끌고 가서 캠핑을 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오토 캠핑장이에요. 산의 중간중간 부지에 차 한 대를 주차를 하고 거기까지 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 옆에다 텐트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 해도 그게 획기적인 거였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차에서 1박 2일을 지내는 거죠. 차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욕구를 아니까 자동차들도 CF 나오는 거 보면 차 안에서 이렇게 별빛 달빛을 보는 거, 비 오는 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즐기는 거, 혼자서 와인 한 잔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내보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욕구를 자극을 하는 거죠. 자극. 그러니까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거, 더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거는 인간에게 어떤 욕구가 있는가, 특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있는가,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똑같은 얘기 보면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인지를 해야 돼요. 지각을 해야 돼. 그걸 못하면 그냥 바보같이 이 책만 외우는 거죠. 책만 외워가지고는 훌륭한 관광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죠. 훌륭한 관광 전문가 말고 돈을 잘 버는 관광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죠. 아까 그 크루즈 얘기를 할 때도 인간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었죠. 내가 거기 가서 아프면 어떡해. 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텐트를 사고 그런 걸 하는 게, 캠핑을 가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장비 구입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텐트를 갖고 야외에서 한번 자고 고기도 꺼먹고 하는 걸 하는데 비용이 부담스럽더라. 그래서 나타난 게 글램핑장이죠. 글램핑장. 글램핑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요즘은 아마 차박으로 많이 바뀌어서 좀 줄었을 수도 있는데, 글램핑이라고 해서 텐트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침대도 갖다 놓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도 해놓고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그게 인간의 욕구를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이 관광은 특허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를 감지하고 그들의 욕구가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욕구를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자, 여기서는 일단 읽어봅시다. 욕구란 202페이지 1 관광 욕구 밑에 써 있는 거예요. 욕구란 사람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 상태와의 차이. 쉽게 말하면 사람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배가 빵빵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싶은 욕구가 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사람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 상태와의 차이가 욕구를 만드는 거죠. 즉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 상태와의 차이에 따라 욕구의 강도가 결정되죠. 배가 많이 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커지죠. 그 욕구가, 돈은 없는데 먹고 싶은 욕구가 커지면 훔치게 되고 훔쳐서라도 먹게 되죠. 보통 그런 에세이나 소설 같은데 장발장도 그런 거였고요. 그죠? 훔쳐 먹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죠.
이거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의 이것까지 얘기하면 골치 아파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렵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문단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생리욕구, 안전욕구, 소속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 5단계 계층을 나오고 있다. 근데 보세요. 203페이지 그림 위에 보면 골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발전시켜서 인간의 욕구를 생리, 안전, 귀속, 자존, 창조, 심리, 자아실현 7단계로 구분하고 밀과 모리스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7단계로 또 구분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앞부분에 그런 생각을 약간 옆으로 셉시다. 관광의 주체, 객체, 매체, 그죠? 관광의 3단계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걸 5단계, 6단계, 7단계, 11단계까지 봤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학자라는 사람은 항상 기본만 알면 돼요. 기본만.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의 욕구 5단계설이거든요. 매슬로우라는 이거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공 수업을 들으시면 매 과목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매 과목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교양 수업을 들으셔도 나오고요. 사회과학 쪽의 수업을 들으시면 어느 과목에서 다 나와요. 경영학에서도 나오고 마케팅 할 때도 나오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이는 거죠. 거의 원전이에요. 원전. 자, 이거는 그림만 알면 돼요. 그림 4-3을 봅시다. 그림 4-3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골드, 모리슨, 밀 이건 몰라도 돼요. 매슬로우만 알면 돼요. 처음부터 보면 자 그림을 보면 밑에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위에 꼭대기에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올라갑니다. 위에 있는 욕구가 고급 욕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맨 밑에 있는 욕구가 해결이 돼야 요즘은 다르게 설명하는 이론도 많습니다만 매슬로우의 설명은 매슬로우가 주장하는 것은 맨 밑에 기초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욕구로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돼야 안전의 욕구를 가고 안전의 욕구가 가다가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이거는요. 각각의 설명을 하기보다는 갓난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갖고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돼요. 자 집에 조카가 있거나 여러분의 어린 동생은 거의 뭐 늦둥이가 있는 집 아니면 거의 없을 텐데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빗대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자,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생리적 욕구. 이거는 쉽게 먹고 자고 싸고 그런 게 생리적 욕구거든요. 설명이 이쪽은 또 안 나와 있죠. 예, 욕구, 생리적 수준의 욕구 뭐 그런 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먹고 자고 싸고 그러면 교수님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갓난아이가 언제 울어요? 뭐 애를 키워보신 분인지는 알았는데 어쨌든 주변에 아이가 조카나 있었다고 치면 제일 먼저 하면 엄마가 이렇게 아기한테 이렇게 볼을 아기가 울면 찔러봐요. 왜 찔러보는 줄 아세요? 배가 고프면 애가 배가 고프면 이렇게 입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걔는 젖꼭지를 찾는 거거든. 이게 젖꼭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그리고 젖꼭지를 물려줘요. 그래서 울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엄마들이 하는 거는 쌌나 보네. 기저귀를 이렇게 살펴보죠. 기저귀를 살펴봐요. 왜 살펴보는데 똥 싸면 찝찝하잖아요. 똥을 싸고 오줌을 그러면 그걸 갈아주고 또는 네가 졸리구나. 그래서 잠투정하는구나. 그래서 업고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서 재워주죠. 그게 생리적 욕구예요. 그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아이들은 잘 자거나 생글생글 웃어요. 근데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죠. 졸리면 자는 거 말고는 딴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욕구가 어디 있어요. 졸리면 자야죠. 그 다음에 화장실이 급하면 그러니까 싸고 싶으면 제일 먼저 거기부터 찾게 되죠. 그게 생리적 욕구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 교수님, 그거하고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버스로. 그럼 대체로 단체 관광을 가거나 저희가 답사를 갈 때 보면 버스 기사님들이 2시간 전후해서는 휴게실에 한 번씩 들립니다. 왜? 그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2시간 전후가 되면, 이동한 지 2시간 전후가 되면 승객 중에 누군가는 화장실 급하다고 그런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보통 성인의 경우는요, 그 비뇨기과에서 얘기하는 경우 성인의 경우는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는 그 소변 욕구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리는 거죠. 그거 없이 디립다 5시간 가면 관광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아우, 그 여행사라고는 다시는 여행 안 가고 싶어. 버스 기사가 휴게실도 안 가. 오줌 마려 죽은 줄 알았다니까. 적용이 되죠. 그죠? 때 돼서 밥 안 주면 그것도 난리죠. 자, 오늘은 해가 일찍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점심은 생략하고 바로 갔다 와서 저녁을 거하게 먹겠습니다. 말이 쉽지. 배고파서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야. 먹고 자고 싸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어느 정도 지나면, 아이로 갑시다.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전에 관한 욕구, 위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죠. 아기가 바닥에 누웠을 때는 먹고 자고 싸고만 해결되는데, 얘가 기어다니거나 특히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조심하는 게 뜨거운 국이요. 그거는 안 돼! 아 뜨!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또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뜨 해도 자꾸 가잖아요. 그 왜 뜨 하는 그 엄마 아빠의 표정이 재밌으니까 괜히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들 키울 때는 그랬죠. 국이 뜨거울 때가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것도 뜨뜻할 때. 그래갖고 아들 마누라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마누라 있을 땐 큰일 나는 거고, 아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갑자기 그 국그릇에 푹 탄 거예요. 뜨거운 거 아니고 뜨뜻할 때. 그러면 애가 놀래죠.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면요, 그 다음에 뜨거! 그러면 절대로 안 가죠. 왜? 그 경험이 강렬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 또 쑤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에 전기 코드는 다 막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 여행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하고 그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제가 누군가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일주일간 여행 보내줄게. 그래도 갈 사람 없죠. 왜? 괜히 거기 갔다 총 맞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 북한에서, 요즘은 덜한데요,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들이 취소하는 그 취소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괜히 갔다가 미사일 맞으면 어떻게 해? 전쟁 나면 어떻게 해? 그런 데는 여행 안 가는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야. 근데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등산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등산을 갔다 오면 10명 중에 3명은 떨어져서 죽는다. 안 가죠. 며칠 전에 보면 어딘지 지역명은 생각이 안 나요. 그 짚라인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거 있죠. 그거에서 20대 여자분이 그 줄이 끊어지는 바들에 추락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오면요, 짚라인 여행은 치명적이죠. 아니, 타다가 죽을 일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일이 나오면 반드시 또 조사하고 다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놨다. 요새 코로나요. 어느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 일대가 다 썰렁
조용하죠. 강제로 막질 않는데 소독 다 했고 동선 체크 다 했다고 그러는데도 안 가요. 이 가야에서도 몇 번 그랬거든요. 뭐 저기 칼국수집에서도 나왔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요. 왜? 인간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에 대한 욕구 설명을 했고, 그걸 어떻게 하면 관광에 적용시킬 건가 또 생각을 했어요. 다음은 애정의 욕구. 애정의 욕구. 이거는 말은 애정의 욕구로 했는데 옆에 영어를 보면 belongingness and love.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소속의 욕구라고 생각을 하죠. 왜? 소속의 욕구라고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가거나 뭐 그러면 무리를 짓죠. 우리 친구들, 내 친구, 너는 제 친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유전적으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시시대는 내 편끼리는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쟤하고 한번 싸운 경험이 있으면 쟤는 나쁜 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속감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가 그리고 혼자 요즘 우리도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 많이 지금 신문에 나더라고요.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히토코모리인가요? 히토코모리라고 해서 일본에서 집에서 밖으로 안 나와요. 집에서 안 나오는 게 지 방에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밥도 그 앞에다 갖다 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라고 평가를 했는데 요즘도 대한민국에도 혼자 있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건 사회심리학적으로 그 얘기하려면 더 지우니까. 자, 소속의 욕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혼자 여행 가는 것보다는 단체 관광객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단체 관광객도 제일 처음에 가이드가 하면 그 사람들을 친하게 만들어 주려고 서로 알게 해 주려고 그래요. 옛날에 뭐 때문인가 그 이봉구 교수님하고 캄보디아하고 상하이 갔었나? 하여튼 뭐 정확히 기억나요. 캄보디아 갔을 때 생각이 나요. 그럼 거기는 이봉구 교수님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둘은 알지만 나머지는 모르거든요. 그럼 현지 가이드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간단하게 자기소개, 자기 식구 소개하라고 그래요. 남의 사생활 알아서 뭐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팀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리드를 하려면 팀원들끼리 서로 아는 게 좋죠. 즉 소속감 내지는 연대감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그런 건데 근데 각 과마다 학회가 있잖아요. 학회. 그죠? 학회장 있고 그 이하 집행부라고 그러죠. 그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모든 학생을 끌고 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저도 대학 때 우리 때는 학회장 그런 게 아니라 총대표 학생 해서 했거든요. 1학년 때 2학년 때 총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과 학우들을 다 끌고 갈 건가. 왜냐하면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돼서도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다 끌고 갈 건가. 근데 교수 어느 정도 한 다음부터는 그건 이상이고 현실 불가능하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이고 성과는 없다. 그래서 제 주의는 뭐냐면 하고 싶은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회장이 오면 제일 먼저 그 얘기하거든. 다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마라. 즐길 생각이 있고 같이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가라. 왜? 안 가겠다는 억지로 끌고 가면 답사비가 비싸요. 음식이 맛없어요. 숙소가 지랄이에요. 오만 불평불만 나와요. 아예 안 오면 돼요. 그죠? 제가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출석 부르고 바쁜 사람은 가라. 바빠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수업하기 싫어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차라리 낫더라. 수업할 사람만, 할 놈들만 끌고 가면 훨씬 재밌게 끌고 갈 수 있더라.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소속감의 욕구 설명하는데, 마지막 이 과제는요, 이 욕구를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매슬로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죠. 그래서 매슬로우 적어놔야 돼요. 잠깐만요. 끝나고 적으려면 매슬로우. 예. 그래서 요 네 글자만 12주차 첫 번째 동영상은 과제를 냈고요. 그거 해서 내시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관광학개론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이었습니다.